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치료 부작용, 두 번째로 위장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장관 부작용은 항암을 하면 대부분 분들이 못 드시고 오심구토, 식욕부진, 그리고 음식도 먹기 싫고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증세들인데요. 그 증상들이 왜 왔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옥 하면서 이제 오심하고 구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보기도 싫다. 병원에 입원할 때 나는 굶겠다. 이렇게 하고 식욕부진이 오면서 이제 체중 감소를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자체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은 항암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암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심과 구토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 투여 후 2일에서 5일 이내에 오면서요, 이로 인해서 식욕부진이 생겨서 이제 체중 감소까지 게 됩니다. 환자들 중에서는 이 오심구토 때문에 먹는 거를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체중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돼버리고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냐 하면은 항암제를 맞게 되면 뇌가 내에 있는 CTG라고 해갖고 케모리셉터 트리고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심구토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장관 점막에 항암제가 또 독성으로서 자극을 해서 위에 내용물이 흘러가는 걸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토하고 오심이나 이런 증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초반부터 이거를 어떻게든지 잘 잡아주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요.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은 이걸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음식만 보기만 해도 싫어해요. 그리고 냄새만 맡기만 해도 나는 못 먹겠다. 토할 것 같다. 그 음식을 치워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전이나 치료 과정 동안 음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먹기도 전인데 항암을 안 맞았는데도 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만 하면은 이제 그 냄새라든지 그 병원 냄새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맞고 그냥 오심이 막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통 음식 혐오, 식욕부진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바로 항암제 치료 중에서 체중이 빠지게 돼요. 체중이 빠지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체중이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암 치료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항암제 부작용이 뭐가 생기든 상관없이 집에 가서 잘 먹고 오라고. 그러나 환자들은 항암제를 맞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은 잘 못 드셔요. 그러므로서 그 일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옆에서 음식을 섭취하든지 영양제를 줘서 회복을 안 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체중이 점점 빠져서 다음에 항암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빠지는 이유는 지방하고 단백질이 이제 소모가 많아지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항암제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식사를 잘해도 항암제 치료 동안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난 밥 잘 먹는데 왜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항암제가 위장관에서 흡수에 관련된 세포들의 손상을 줘서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항암제가 들어가서 우리 몸의 대사를 빨리게 해서 지방이나 단백질 소모를 급격하게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암을 받는 동안은 평상시에 내가 2를 먹는다고 하면 항암을 받는다면 최소 1.2에서 2 정도의 1.5 이상의 음식을 섭취해줘야만 적절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먹는 거랑 똑같이 먹는다고 해서 항암제 동안 잘 먹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을 통해서 우리가 잘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 방법, 어떤 치료를 받느냐?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 보통 오게 되면은 비타민C하고 아미노산수 얘기를 많이 나죠. 왜? 비타민C는 항암제 부작용을 막는 데 좋고요. 두 번째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항암제를 받는 동안
그 부작용으로서 뭐 지방과 단백질이 빠지는데 보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도 바로 비타민C 주사를 놔주고, 또 하나는 이제 식사를 거의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하나도 못 먹었다. 그럼 TPN이라고 해서 하얀색 수액을 놔주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먹었다, 체중이 별로 안 빠지는 것 같다면은 단백질 수액을 보충해주면서 체력을 빨리 회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증세별로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온단세토론이나 메토클로프로마이드 같은 그 오심과 구토를 억제해주는 약물을 이제 투여하게 되고요. 그럼 대부분에서 한 70, 80%는 이 오심과 구토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게 된다고 하면 메게이스라고 하는 입맛 도는 약을 줘요. 이 약도 뭐 지금 항암 맞고 있는데 이 약이 무슨 효과가 있냐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80%는 입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고 결국은 체중이 빠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고기 그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고기를 안 먹게 되면은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그 체중을 유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암도 못 받고, 또 항암을 받고 싶어도 좋은 결과를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채식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고기 먹으면 암이 커지고 뭐 암이 잘 퍼진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이제 쌓이는데, 절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암세포가 더 커지거나 그리고 이제 암이 더 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식사를 해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제예요. 사실은 내가 오심구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식욕부진, 음식 혐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뭐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한다고,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 하나,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오심구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 체중 감소까지 오는 경우들은 이 프로토콜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항암 받기 전에 먼저 와서 비타민C 주사하고 아미노산 수액을 놓고, 그 다음에 항암 받고 나서 다시 오게 되면 또 비타민C하고 영양제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구토 증세가 있다고 하면 항궁토제인 온단세트론, 메토클로프로마이드를 주고, 그리고 식욕이 없다, 그럼 메게이스라는 약을 처방해 주고요. 그리고 육류 섭취를 정말 하기 싫다, 먹으라고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병원에서 거기에 적절한 또 단백질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유산균을 보충해 줌으로써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채워줍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증상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오심구토, 음식 혐오, 체중이 빠지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백혈구 형성이라든지 체력이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다음번 항암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어드밴스 캔서라고 해갖고 이제 결국은 치료에 실패했던 진행성 암 환자들한테 고용량 비타민 C를 썼더니 비타민 C가 효과를 봤다는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남자가 총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 이제 16명의 환자들. 이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가 실패했던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령은 59세였고, 남자가 6명, 여자가 11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진단 단계는 이제 사기 환자들 중심으로 이제 됐고요. 3, 4기, 이제 주로 4기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1기 환자, 진단할 때는 1기였던 사람도 있지만은 이 임상 연구가 될 때는 4기 환자도 중심으로 진행했고요. 뭐 항문암, 뭐 유방암, 암은 다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동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은 큰 부작용이 없었음을 보여줬고요.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EORTC라는 이제 3회지를 평가를 했어요.
방법은 어떻게 했냐? 주 4주 동안 일주일에 4번씩 비타민C 용량을 kg당 0.5g. 그러니까 만약 내가 60kg인 사람은 30g을 가지고 일주일에 4번 주사를 줬더니 그 중에서 16명 중에서 3명이 암이 진행이 멈췄다는 거. 그러니까 18.75%가 이제 암에 대한 효과는 좋았고요. 13명은 더 악화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이제 맞게 되면은 1주, 2주, 3주, 4주 가는 과정 동안 그 임상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던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기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C 투여가 그 암의 진행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일부 암은 진행도 막아주고 다양한 임상 증상을 그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저희도 2007년도에 그 39명의 말기암 환자, 저희가 했을 때는 10g 정도 썼어요. 근데 그 환자들은 암의 진행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임상 증상이 좋아진 거를 저희들도 확인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항암을 하고 나서 그 식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체중은 빠져요.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는 먹어야 된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거를 상관이 없지만은 먹지도 못하는 분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체중이 더 많이 빠져서 단순하게 체중 감소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근감소증이 오고 그 다음에 악액질까지 봐서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 우리가 위장관 증상은 일주일 안에 생기고 요 정도 증세, 오심구토, 뭐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좋아져요. 그러나 만약 근감소증, 그 다음 단계 악액질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암만 좋은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한테 했던 얘기는 당분간은 운동을 하지 말고 영양제 주사를 맞든지 식사를 하든지 해서 체중을 더 적극적으로 올리라고 해줬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그 위장관 증상, 항암 맞고 생기는 위장관 증상인 오심구토, 그 다음에 음식 협오, 식욕부진, 체중 감소입니다. 이 증상은 보통 항암 치료하고 일주일 이내에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만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되고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거보다 더 진행된 근감소증하고 악액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